자, 38번이야. 38번에는 뭐가 나와 있느냐? 무게 중심도 나와 있고요. 38번이야. 38이 아니라 75번입니다. 그래서 A와 B와 C에 해당하는 무게 중심은 뭐가 되는지 알지? 뭐 이렇게 쭉 있으면 얘들을 2대 1로 내분하는 지점이 얘가 된다는 얘기고. 맞죠? 저렇게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고. 자, 똑같은 녀석이 있는데 여기가 A, B, C라고 되어 있을 때 무게 중심 말고 외심이야. 삼각형의 외심은 어떻게 우리가 작도를 한다? 거리가 똑같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뭐야? 수직 이등분선이야.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입니다.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래서 외심할 때 이제 잊지 말아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다? 외심은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오케이?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가봅시다. 좌표 평면 위에 세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그리고 B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1,1이다. 자, 대략적으로 잡아봅시다. 대략적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에요. 이게 점 A야. 자,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1,1이다. 마이너스 1,1이 될 거니까 한 요 정도쯤 있었다고 칠게요. 마이너스 1,1이다. 한 대략적으로 몇 칸 차이 나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점을 찍으면서 4대 2다. 그 정도까지는 보시라고. 얘가 4대 실제로 길이가 2다. X축으로 Y축으로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졌는지를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뭐 체크를 하든지 적어 놓든지 하시면 좀 유리하다는 얘기야. 얘가 뭐가 되느냐? 무게중심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가 뭐가 된다고? 무게중심이 된다 그랬어. 무게중심이 되는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실마리가 뭐냐? (2 대 1) 됐어?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가 뭐야? 대변의 중점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치 얘가 대변의 중점이 됩니다. 그래서 대변의 중점을 뭐 표시를 안 해놨으니까 M이라고 둡시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는 이 문제는 다양한 모든 걸 물어봐. 무게중심도 묻고 외심도 묻고 원에 대한 내용들도 묻고 다 묻는 거예요. 얘는. 자, 그럼 봅시다. 그럼 봐. 또 뭐냐? 이게 공식을 애용하는 학생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선의 발로도 문제를 푸는 사람들도 있는데 얘들아, 이 정도를 그림을 그려놨으면 당연히 뭘 쓰는 게 맞는데 수선의 발의 비를 쓰는 게 훨씬 더 편해. 왜냐? 몇 대 몇이야? 2대 1이지. 그러면 누구마저도 이 밑에 있는 여기 있는 이 녀석도 2대 1이야.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 4만큼 떨어져 있잖아. 그럼 4만큼 떨어져 있는데 그게 2란 얘기니까 1이면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고 얘기해 줄 수 있어? 2만큼 떨어져 있다고 얘기해 줄 수 있지. 따라서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가는 거야? 2만큼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가 1콤마로 시작하겠고 Y좌표도 똑같습니다. Y좌표도 얘가 지금 2인 거야. 수선의 발. 수선을 어떻게 떨어뜨리느냐야. 요 길이가 2야. 그러면 요 길이는 누가 될 수밖에 없어? 2대 1이니까 당연히 1이 될 수밖에 없어. 1을 추가하면 된다 이 얘기야. 이런 식으로 1,2가 됩니다. 이해돼요? 됐어? 쭉 직각삼각형들 보시고 좌표는 대략적으로 잡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잡고 그리고 그 길이를 이용해서 길이를 추가한다, 길이를 빼준다 해가지고 좌표들을 잡아내시면 된다. 이까지 해야 되죠? 됐어? 확인. 자, 몇 대면 쭉 그냥 하자. 3분의
요거 한번 볼게. 요거부터 먼저 볼게. 3분의 2랑 얘 곱해 1이랑 얘 곱해 뭐야? 1이랑 얘 곱해 3분의 여기다가 2를 더해주면은 2대 1인데 내가 뭐 잘못했지? 5, 1 2대 1 내분점이다. 마이너스 5인데? 미안. 마이너스 1 맞죠? 아무 생각 없네. 됐어? 마이너스 1 맞습니다. 됐죠? 여기 있는 거 마이너스 1. 왜 1이 안 나오지? 이렇게 했어. 이미 구해놨으니까. 나 착각했어. 됐지? 똑같이 나옵니다. 상관없고 이제 가보자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 거기 두 번째. A, B, C를 지나는 원의 중심이지. 얘가 뭐야? A, B, C를 지나는 무게중심이야. A, B, C를 지나는 원의 중심이야. 그게 뭔데? 외심이잖아. 오케이? 외심이잖아요. 근데 외심인데 그 외심이 원점이야. 원점이니까 얘는 한 칸 한 칸씩 내려주면 되겠네. 한 요 정도 좀 오나? 요 정도 좀 오겠죠.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내리면 한 요 정도 좀 오네요. 한 요 정도 좀 오겠네요. 원점입니다. 원점입니다. 원점에 한 요 정도쯤 갈 거란 말이야. 0,0이 오른쪽으로 한 칸 한 칸. 대충 오케이? 됐어? 잘 들어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여기 이 점을 지나면서 뭐를 내가 이게 원점이 뭐가 되느냐? 수직 이등분선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점이 수직 이등분선이 됩니다. 원점과 얘를 이으면 얘가 수직 이등분선이야. 수직 이등분선이야. 누구를 이등분하는데? 수직이면서니까 이렇게 가겠지.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다? A, B, C가 있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뭐 대충 여기 있었다고 칠게. 대충 여기 있었다고 칩시다. 자, 한 요 정도쯤 B가 있었고 요 정도쯤 요 길이와 동일하게 한 요 정도쯤 C가 있었다고 치면 되겠지. 따랬니?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다? A, B, C의 넓이를 구하셔라. 삼각형 A, B, C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미지가 조금 복잡하니까 이렇게 좀 적어볼게. 대충 뭐 여기쯤 가나? 요 점의 좌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야. 됐니? 그러면 이거의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건데 첫 번째,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뭐야? 이 직선의 방정식은 무조건 알 수가 있어요. 왜? 누구를 지나니까? 1,2를 지나고요. 누구? 0,0과 1,2까지의 기울기, 수직 이등분선 얘의 기울기가 얼마가 나와? 2가 나와. 오케이? 얘 기울기가 2가 나오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누가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뭘 알 수 있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알 수 있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안다라는 것 자체가 뭘 알 수 있어? 그렇죠. 높이를 안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높이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y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곱해지는데 x 마이너스 1 더하기 2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를 곱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여기 그대로 나오거든요. 여기 x입니다.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y인데 이항하면 2y가 되겠죠. 그대로 나오고 마이너스 2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거 이꼴 제로가 일반형으로 등장한다는 얘기고 이 직선 마이너스 5, 얘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까지 거리를 재면 되겠네. 오케이? 이제 이런 계산만 하고 다음부터 계산 안 한대. 오케이? 계산 안 할게요. 흐름만 얘기해 줄게. 루트 5분의 대입해 봅시다. 마이너스 12? 예쁘네.
마이너스 12. 그래서 12 이게 뭐다? 높이입니다. 됐죠? 높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뭐를 구하면 되는데 높이 왜 구하겠어?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를 구하면 끝이잖아. 이건 밑변이잖아. 밑변은 어떻게 구하는데? 밑변 여기다 적읍시다. 밑변은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지. 됐어? 근데 이 점과 이 점을 구해서도 구할 수 있겠지만, 자, 갑니다. 여기 뭐가 있어? 외심이 있어? 이 길이 알아 몰라? 알지. 이게 특징이야. 이 문제에서는. 여기서부터 요만큼 거리가, 얘가 원점이잖아요. 얼마가 되겠어? 1, 25, 두 개 더하면 26, 루트 26입니다. 됐나요? 그럼 얘가 루트 26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도? 얘도 루트 26이야. 얘도 루트 26이죠. 자, 루트 26, 루트 26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루트 26이란 얘기야. 근데 왜 얘를 가지고 왔느냐? 요 길이를 알잖아. 얘가 얼만데? 루트 5가 돼. 0,0에서 2까지 거리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루트 21입니다. 됐니? 됐어요? 그래서 밑변의 길이는 루트 21에다가 2를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랑 곱해서 나누기 2 해주면 답이야. 오케이? 됐죠? 이해되세요? 끝.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핵심은, 이 문제의 핵심은 수직 2등분선이다. 수직 2등분선을 이용해서 구한다라는 얘기고, 여기 있는 요 길이 구해내시면 답이 나옵니다. 뭐 이만큼 했는데 답 예쁘게 나올 거란 말이야. 예쁘게 나올 겁니다. 이거 됐어? (79번) 했어요 우리. (79번) 안 했죠? (79번) 했나? 했니? 해봤어? 자, 원의 중심이 있어요. 원의 중심 A, B가 일사분면 위에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며 원점을 지나는 원이 있다 라고 되어 있고, 다음 관계식들이 있네. 자, 가봅시다.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는데, 자, 원의 중심이 C인데 거기 뭐야? A, B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A, 3A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오케이? 여기가 원점입니다. 갑니다. 뭐라고 돼 있느냐?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OA의 길이와 OB의 길이의 차가 4가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봅시다. 이렇게 쭉 올라가. 쭉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야. 가볼게. X축이고 Y축이 되는 상황인데 뭐가 그려져 있느냐?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반지름이 되는 원이 그려져 있단 말이지. 원이 그려져 있는데 얘가, 자, 다시 한번 볼게. 원의 중심이 여기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얘가 지금 C가 되는데,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직선이 이렇게 갔어.
직선 이렇게 갔고 요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수직선이 가겠지? 수직선이 갔다는 얘기야. 수직선이 이렇게 갔습니다. 그럼 요 점과 요 점을 이으면 뭐가 된다?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지? 여기 같은 경우에도 원이 그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떨어진 거리가 동일하게끔 가야 되는 거라서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다? 수선을 내리고 요 지점에 수직 이등분선 위에 여기 요 지점에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A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약간 도형의 성질인 거야. 어찌 보면. 됐죠? 그리고 이거를 연장을 해. 이렇게 연장을 해. 그러면 여기에 지점이 있을 텐데 얘 또한 누가 될 수밖에 없다? 수선의 발을 내리고 여기는 이 지점이죠. 이 지점 자체가 누가 될 수밖에 없냐면 6A가 될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됐어? 끝났네? 끝났습니다. 자, 저렇게 되어 있더라. 됐지? 원이 그려져 있으니까. 됐어요? 원이 그려져 있으니까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더라. 쭉 가가지고 그쵸? 이렇게 직교하는 거 이렇게 직교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2A,0 여기가 6A, 0,6A 근데 요 길이 6A에서 뭘 빼주면 2A를 빼준 게 조건 가죠. 조건 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끝. 그럼 A 값 나오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다 됐어? 그리고 몇 번이냐? 44번이래. 83번 봅시다. 뭐 계속 기울기, 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야. 기울기, 현 뭐 그런 부분들의 내용입니다.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자, 원의 중심이 있고 어떤 현과 어떤 현의 길이가 서로 같대. 누구랑? 이 길이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사이즈랑 여기서부터 이만큼 사이즈가 서로 같대. 그러면 특징이 뭐냐? 라고 하면 발을 내립니다. 발을 내리면 얘는 2등분 되면서 맞죠? 2등분 됩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로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발을 내립니다. 발을 내리면 직각 2등변이 되면서 요 길이랑 같고 2등분이 된다는 얘기야. 둘 다 합동이 되겠지. 합동이 될 수밖에 없어. 따라서 뭐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한 원에서 한원 또는 합동인 원에서 한원 또는 합동인 원에서 자, 두 현, 길이가 같은 두 현은 어디로부터?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같다. 바꿔서 거리가 같으면 두 현의 길이는 똑같다. 오케이? 됐어? 그래서 이 부분은 3학년 2학기 때 했었던 내용이고 직관적으로도 그냥 받아들이실 수 있을 테니까. 오케이? 됐지? 자, 그랬을 때 83번 문제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이 있으면 여기 접점이 있는데 그 접선이 누가 되느냐? X축입니다. P예요. 자, 그런데 뭐다? 기울기가 2인 직선이야. 기울기가 2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쭉 올려서 갑시다. 얘가 지금 S입니다. 알았니? 자, 얘는
말은 원이고 원의 성질이랑 뭐다? 직선이랑 어느 정도 접목이 된 거야. 자, 83번이야. 미안. 87번이구나. 그것도 좀 이따 같이 해줄게. 그것도. 아무 생각 없다. 자, 83번이라 저거. 아, 뭐야.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X축 그리고 요 길이랑 동일하게끔 길이가 똑같다라고 돼 있어. 그럼 원의 중심 딱 볼게. 원의 중심 여기 있어. 원의 중심이 여기 있으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이랑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이가 똑같은 지점에 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Y축이 위치를 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도형을 잘 하려면 그림을 그려봐야 돼. 주어진 그 그림을 다시 한번 스스로 그려봐야 돼. 뭐 어느 정도 논리성을 띠면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해봐야 돼. 행위 자체를 안 해보면 이게 정보나 여기 배운 내용들이 머릿속에 안 들어갑니다. 그냥 겉도는 거야. 겉도는 거야.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느냐. 딱 요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보세요. 얘가 기울기가 2라 그랬습니다. 됐어? 기울기 2 나왔어? 기울기 나왔어? 그 다음에 선분의 길이가 띵 나왔어. 선분의 길이가 얼마로 나왔느냐 하면 선분의 길이가 4가 나왔어요. 4가 나왔으니까 수선의 발을 내리잖아. 원의 중심에서 다시 수선의 발을 내리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등분됩니다. 받아들여야 되겠죠? 오케이? 이등분되니까 여기랑 여기의 길이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죠. 여기가 2였다는 얘기라고. 됐니? 2고 얘가 2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건데, 자, 여기 있구나.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원에서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요. 1.5와 중심까지의 1.5와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원의 중심만 구하면 게임 끝이겠네. 어떻게 구하는지 봐. 자, 갑니다. 결국에는 원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도형은 직각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에서 뭔가의 비율 관계라든지 닮음이라든지 비율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체크해 내거나 그거를 잘 볼 수 있으면 게임 끝인데. 자, 접하죠. 접하죠. 여기 있어. 뭐 내려? 지금 계속 수선의 발 내리는 거 보이지? 본인 스스로 다 내려야 됩니다. 됐나요? 갑니다. 갈게. 이 길이 나와요. 자, 보세요. 나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 도형에서 기울기가 2야. 세타라고 둘게. 세타의 움직임을 보는 거야. 기울기를 보려면 세타의 움직임을 좀 본다는 얘기야. 이 세타가 또 다시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이해돼요? 왜? 여기 직각이니까. 여기 세타와 여기 있는 각 점을 더하면 90도잖아. 두 개 더하면 90도잖아. 맞죠? 점이랑 세타 더하면 90도잖아. 그럼 여기가 점이면 여기는 누가 되겠어? 세타가 되겠지. 그래서 1대 2대 루트 5. 1대 2대 루트 5입니다. 왜? 기울기가 2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가 2잖아. 그럼 이 길이가 얼마? 바로 나옵니다. 1입니다. 됐나요? 1. 1대 2잖아. 세타가 여기 있으니까. 1대 2. 얘도 1대 2. 이해되죠? 근데 지금 이제 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을까? 이게 이쪽에 영향을 그대로 주겠죠. 똑같이 끄면은 요 도형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합동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합동이 되니까
y축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또한 1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말은 여기 있는 이 원의 중심에 x좌표가 1, 높이를 구해. 여기 높이 아닌지 여기로 가면 되잖아요. 1대 2대 루트 5니까 루트 5가 됩니다. 계산해 주시면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라고. 이해가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더라 라는 얘기고요. 도형들을 잘 한 번씩 보셔야 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 뭐를 이용했다? 그래. 수선의 발레리고 수선의 발레리고 수선. 마치 이건 그냥 도형처럼 느껴지는 거고 기울기만 있을 뿐이지 전부 다 도형입니다. 그렇죠? 도형입니다. 도형으로 다 풀었다 라는 얘기야. 자, 어디 보시느냐 하면 최근 문제들 한번 봅시다. 113, 111, 111 봅시다. 111, 저 뒤에 111 봅시다. 111. 자, 음. 111번 한번 봅시다. 딱 봐도 조금 어렵게 보이잖아. 맞지? 딱 봐도 그냥 조금 어려운 형태들로 보이게 될 텐데 직선 y = x 위에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x축과 만나지 않는 원 C에 대해서 x축과 만나지 않는 원 C에 대해서 기울기가 작은 직선에 직선을 L이라고 하자. 자, 갑니다. 원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가 원의 중심이 어디 위에 있다? y = x 위에 있다. y = x 위에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돼 있느냐? 원의 중심, 여기 원점에서 이렇게 끄었을 때에 접선이 두 개가 날아가는데 그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L이라고 하자. 오케이? 됐나요? 이렇게 적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거 원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y = x의 교점 중에 네 번째 줄 읽고 있는 거예요. x 좌표가 작은 것을 P1. 오케이? 그 다음에 y 좌표, 큰 것을 뭐라고 뒀다? P2라고 뒀지. 큰 것을 여기를 P2라고 뒀다라는 얘기고 5에서 P1까지 거리가 2다. 무조건 다 표시하셔야 됩니다. 2, 다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 C 위의 점 P1에서의 접선과 직선 L과의 교점을 Q1이라고 뒀어. 그러면 접선이니까 접선을 끄어 반지름과 수직 만나는 지점을 Q1이라고 둡니다. 오케이? 됐어? 마찬가지 여기서도 P2에서 접선을 끄어 수직 여기를 Q2라고 둡니다. 오케이? 여기가 직각이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느냐? P1과 원 C 위에 P2에서 접선과 직선 L의 교점을 Q2라고 하면 삼각형 A, Q2, P2 A, P1, Q1의 넓이에 몇 배가 된다? 4배가 된다. M의 값을 구하시오. 갑니다 이제. 뭐라고 돼 있느냐? 요렇게 이었어요. 요렇게 이었어요.
넓이 B가 몇 대 몇이다? 얘가 S면 얘가 4S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됐지?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게 도형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해보면 이 생각을 해야 돼. 결국에는 도형의 성질이 너무 많고 너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어디로 가셔야 되느냐? 제일 마지막 끝에 구해야 될 거.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야? 기울기야. 무슨 기울기야? y는 mx죠. 왜? 원점을 지나잖아. 0,0을 지나니까 mx가 될 거 아니야? 이 기울기 m을 구하라는 얘기라고. 오케이? m을 구하면 됩니다. 저 m을 도대체 어떻게 구할 것이냐? 라는 거죠. 오케이? 됐어? 가봅시다. 해볼게 이제. 얘들아 잘 들어봐. 그냥 끝난대? 그냥 끝나? 한 10초면 끝나? 10초면 끝납니다. 10초면 끝납니다. 평행? 맞죠? 얘랑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저것만 잘 생각하면 돼. 뭐가 동일하지? 밑변의 길이는 동일하지. 뭐가 차이 날까? 딱 높이가 1대 4란 얘기야. 오케이?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몇 대 몇? 이제 많이 했잖아. 저거 많이 경험했잖아. 2학년 2학기 때. 1대 4라고 하면 안 되지. 1대 3이지. 일 대 4죠. 왜? 다시 한번 얘기할게.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이가 L이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이가 뭐다? 4L이야. 고로 이 직각삼각형과 큰 직각삼각형의 대응변의 길이비가 1대 4니까 닮은 비는 1대 4가 맞아. 그러면 여기 있는 여기가 OP1이 1이면 OP2가 4란 얘기지. P1, P2가 4가 되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1대 3이 되겠고, 그렇게 끊어서 읽어야 되겠죠. 얘가 1대 3이니까 1대 3이라서 이 길이 실제 길이가 얼마가 된다? 6이야. 10초 만에 끝난다라는 얘기는 이 말이거든. 뭐야? 이 길이가 얼마야? 6이니까 3이지, 반지름이. 3이잖아. 점집거 사용하면 되겠네. 끝입니다. 딱 보이지? 원의 중심에서 이까지 거리가 3이다. 됐나요? 이까지 됐어? 그 말이구나. 자, 그림이 좀 복잡하니까 얘가 0,0 쭉 가서 여기 있는 요 지점의 좌표가 뭔지는 일단은 모르는데 원점이야. 원의 중심이야. 중심이고 중심에서 어떻게 된다? 여기 쓱 끄었을 때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야? 3입니다. 3이 된다는 얘기고 쭉 갑시다. 맞죠? 얘가 y는 mx가 돼. 요 지점에 거리가 점직거 사용한다는 얘기야. 옆에다가 이제 적어 놓는 거지. 점직거야. 다른 힌트 다 볼 필요가 없어. 얘들아, 풀이 과정을 복잡하게 적어 놔봤자 나중에 시험 시간에 못 본다니까. 핵심적인 그런 부분들만 점직거 딱 적어 놓으면 돼. 맞죠? 그러면 점직거로 그냥 푸는 거야. 뭐만 해주면 돼. m은 뭔지 모르고요. 원의 중심만 뭔지 알면 되잖아. 원의 중심만 뭔지 알면 되겠지? 원의 중심 어떻게 되겠어? 이거 왜 나왔겠어? 이 직선이 뭐야? y = x야. 근데 내가 뭘 알지?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를 알지. 얼마로 알아? 5로 알죠. 오케이? 이거 5로 알죠? 그러니까 뭘 알아? 기울기 알고 길이 아니까 여기 0,0에서 이 원의 중심까지 평행 이동량이 얼마인지 아는 거야. 얼만데? 1대 1대 루트 2잖아. 다시 여기에 1이고 여기에 1이 되는 거니까 1대 1대 루트 2가 될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가
루트 2분의 5가 됩니다. 맞죠? 위에 있는 것도 루트 2분의 5가 될 거니까 원의 중심이 얼마가 돼? 루트 2분의 5, 루트 2분의 5가 되는 거고 점집값 사용하시면 m의 값이 팍 나옵니다. 끝이죠? 오케이? 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 됐죠? 이해되죠? 자, 이해되죠? 그냥 점집값 사용해 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저거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해주시면 답이 나온다. 뭘 한번 해보지. 음. 60 앞으로 이제 넘어가서 주변에 있는 거 2문제 정도만 하고 마무리 한번 지어봅시다. 킬러 문제 좀 뒤로 미뤄뒀는데 뭐 이제 좀 해줘야 되겠네. 63번입니다. 한번 하자. 63번 하고 마무리 한번 짓자. 자, 지난 시간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꼴 제로가 있고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 이꼴 제로야. 유연하게 생각해야 돼. 저거에 두 직선이 있을 때 두 직선의 뭐? 각의 이등분선. 기억나죠? 뭐?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 여기에 제곱의 합에 나오겠지. 제곱의 합에 루트에 여기 대입한 값, 여기 대입한 거가 있을 거고 얘도 제곱의 합에다가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여기 있겠지. 이게 각의 이등분선이죠. 각의 이등분선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잖아. 기억나? 기억나요? 자, 저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자, 거기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두 실수 AB에 대해서 AB가 있어요. fx가 있는데 fx가 내가 해줬나? 안 해줬지? A의 x 마이너스 B의 전체의 제곱이 자, 여기 위에 원의 중심이 있어. 요 부분에 원의 중심이 있더라. 아, 원의 중심이 요 곡선 위에 있더라. 라는 얘기고. 그 다음 두 번째. y 이꼴 3분의 4x와 y 이꼴 x축이니까 0. 여기가 x축입니다. 자, 여기에 뭐 한다? 접한다. 다시 이제 반응을 이렇게 만들어 놔야 돼. 두 직선에 접한다. 두 직선에 접한다. 두 직선에 접한다. 그럼 반응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 아,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 위에 원의 중심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의도는 딱 그겁니다. 다른 데다가 뭐 직선 끊고 하는 게 아니라 얘는 뭐야? 그렇죠. 중심이 어디 위에 있느냐?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습니다.
오케이? 중심이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습니다. 각의 이등분선 하나 끄어놓고 갑시다. 각의 이등분선 하나 끄어놓고 해놓고 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느냐? 갑니다. 4x 빼기 3y 이꼴 0와 y는 0인 거야. 어떻게 하는지 봐. 안 한다 이제는. 5분의 절대값 4x 빼기 3y 하나. 어차피 개수의 제곱의 합의 루트는 1이겠죠. y의 절대값입니다. 그냥 끝입니다. 오케이? 됐지? 맞죠? 자, 서로 같을 때가 될 거니까 정리하게 되면 4x 빼기 3y랑 5y랑 아예 같을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합이 0이 될 수도 있다. 두 가지 형태. 이해돼요? 얘는 뭐야? 얘는 뭐야? 0 곱하기 x 더하기 1y는 0다라고 보면 되겠지. A, B, C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라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냥 y의 절대값이야. 얘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면 누가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얘는 y는 얼마가 되니? 넘겨주고 계산해주면 2분의 1x가 되겠죠. 얘는 누가 될 수밖에 없느냐? y는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그렇죠? 예쁘게 딱 나왔습니다. 이해되죠? 집에 가서 다시 풀어봐. 오늘 했었던 거 다시 한번 풀어보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오케이? 자기가 했는 것만. 여러 번 이제 거치는 거지. 여러 번 또 반복하고 하면 자 이렇게 될 거니까. 자, 이제 뭐 일단 전체적인 내용들은 다 했는데, 자, 뭐라고 돼 있느냐? 원의 개수는 3개다 라는 거고, 동시에 접하는 원의 개수가 3개다 라는 거예요. 자, 원의 중심이 여기 있고 동시에 접하는 원의 개수가 3개다 라고 되어 있고, 자, 원의 중심의 좌표를 각각 중심의 좌표가 있을 텐데 x좌표가 있을 거잖아. 그러면 x좌표 x1이랑 x2랑 x3를 곱하면 양수가 된다 그랬고, 뒤에 있는 거 y좌표야. 무게중심의 y좌표가 중심에 이거에 무게중심이 있을 거잖아. 중심의 뭐 y좌표는 얼마가 된다? 3분의 마이너스 7이 된다. 이것도 좀 정리 한번 해볼게. 무게중심의 y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7이 된다는 얘기는 y1과 y2와 y3의 합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7이 된다. 이 얘기밖에 안 되겠죠. 오케이? 됐어? 왜? 합을 3으로 나누면 되니까. 오케이? 됐어? 그래서 딱 두 가지 단서. 원의 중심의 x좌표의 부호와 그 다음에 여기 합이 마이너스 7이다. 저거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이제 가봅시다. 그림 많이 그릴 필요도 없겠네. 3분의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원의 중심이 어디 위에 있어야 돼? 접해야 되니까 y는 2분의 1x와 어디에 또 있어야 돼? 여기 직교하는 y는 마이너스 2x 위에 원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오케이? 됐어? 자, 또 원의 중심이 어디 위에 있어야 된다? 얘 위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봐. 뭐가 돼야 되느냐? 여기 있으면, 요런 데 있으면 여기에서도 접하고 여기서도 접한다는 얘기야. 이런 원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겠죠.
오케이? 원의 중심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지. 이해되죠?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는데? 라는 건데 생각을 해. 원의 중심이 몇 개 나와야 돼? 3개 나와야 돼. 근데 그 원의 중심이 빨간색과 빨간색과 그러니까 빨간색 그리고 여기까지 여기 되는 거니까 원의 중심이 여기도 있어야 되고 여기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교점이 몇 개 생긴다는 얘기야. 3개 생긴다 이 얘기야.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원의 개수가 3개란 얘기는 곡선과 여기 들어있는 어디 있어? 쭉 있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요 녀석과 y는 a의 x-b의 전체의 제곱에 교점의 개수가 몇 개? 최종적으로 3개 나와야 돼. 오케이? 알았니? 됐어요? 이를테면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접하니까 x축에 접하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봐봐. 여기에 그러면 이 3분의 4x와 x축과 접하는 원이 여기 하나. 여기 있으면 여기에 접하고 여기에 접하고 되는 원 둘. 자, 쭉 갔어요. 쭉 가서 여기 있죠. 하나, 둘, 뭐야? 여기 있지. 여기에 마찬가지겠죠. 어떤 식으로 가느냐? 요거랑 접하는 거니까 쭉 접하는 겁니다. 여기는 요 지점 보이죠? 어떻게 접하는 건데? 왜 생각이 안 나냐? 쭉 어디 있어? 얘랑 만나는 거 맞지? 얘랑 만나는 겁니다. 어디 있니? 수선의 발 어디서 생겨요, 얘는?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고. 뇌가 정지가 됐다. 진짜.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리고 또 어디 있니? 3분의 4 수선의 발 내리고 뇌가 정지가 왔네. 여기서 원의 중심이 여기 있으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입니다. 노란색으로 좀 표시할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야. 나도 이렇게 풀진 않아. 그냥 이 그림을 다 안 그리고 그냥 교점만 본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수선의 발 하나 있고 여기 3분의 4의 수선의 발 하나 있고 그래서 원이 하나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동시에 지나는 원이 하나 그려진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에 하나. 오케이? 그러다가 쭉 가다가 보면 이렇게 가는 건데 빨간색 직선이 있죠. 빨간색 직선이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다 보면 여기에 쭉 가서 여기 또 만날 거 하잖아. 그래서 또 만날 거잖아. 그러면 교점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야. 교점이 빨간색과 노란색이 생길 때마다 원이 생긴다라는 얘기니까 하나, 둘, 셋, 4개가 생기.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됐어?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셔야 되느냐? 하나는 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고. 원의 중심 어차피 포물선의 꼭지점이 x축에 있으면서 이렇게 가야 돼. 접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여기서는 접하니까 교점 1개, 이 교점 1개 쭉 내려가잖아요. 그럼 만날 거 아니야. 그래서 만져야 되겠어? 이해되죠? 근데 얘는 안 돼. 왜 안 되느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교점의 x좌표의 부호 양이 음수니까 안 된다는 얘기라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자, 다양한 사례가 있겠지만, 다양한 사례가 있어요. 접하는 다양한 사례가 있겠지만, 자, 이제 여기다 그려볼게.
어우, 끝났다 이제. 하나는 이제 다 생략할게요. 2분의 1. 하나는 마이너스 2. 교점이 몇 개 생겨야 된다고? 무조건 3개 생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가셔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접, 여기서 만나야 된다는 얘기야. 이 정도쯤. 그러면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가 있는데 교점의 x좌표가 양이니까 3개 곱하면 양이 되면서 y좌표가 합이 음수가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딱 요 그림 하나만 됩니다. 오케이? 여러 개 나오나요? 여러 개 나오지. 생각을 해봐. 여러 개 나올 수밖에 없죠. 위에도 있어요. 위에도 있어. 위에도. 이렇게 쓱 누이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 포물선도 있겠지. 근데 얘는 왜 안 될까? 쌤, 여기 포물선의 중심이 여기 있으면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저 위에서 X좌표가 하나 또 교점이 하나 생길 텐데 그건 왜 안 될까? 양인데요. 3개 다 곱하면 뭐가 나와? 곱이 양인데 뭐 때문에 안 돼? Y좌표들이 전부 다 합하게 되면 얼마 나올까? 양수가 나오니까 저쪽 위쪽은 안 된다는 얘기야. 딱 요거 위로 볼록한 형태 요것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가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잘했나요? 다른 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이게 만약에 킬러 문제로 학교 시험 문제로 나온다. 민감하게 잘 반응해야 되겠죠. 양이고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돼. 그래야지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될 거니까. 자, 이제 가봅시다. 계산만 하면 돼. 갑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 피곤하지. 이게 또 적응되면 별거 아니야. 갑니다, 이제. 첫 번째, 접하는 것부터 먼저 봅시다. 계산하는 거 잘 봐. 누구랑, 그렇지. 원이 있고, 또는 직선이 있고, 포물선이 있어. 연립하는 겁니다. 연립해 볼게. A의 X 마이너스 B의 전체의 제곱이랑, 누구랑? 마이너스 2X랑. 오케이? 됐지? 이항시켜서 좀 정리합시다. A에 X제곱 마이너스 2BX 더하기 B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 뒤에 마이너스 2X야. 이항시켜 AX제곱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2AB가 되는 건데 마이너스 2AB. 그러면 마이너스 2로 묶어냅시다. AB가 되겠네. 됐죠? 넘겨주면 2X 그래서 마이너스 1의 X. 됐니? 됐죠? 그리고 뒤에 정리해주면 더하기 AB의 제곱은 제로가 되는데 이제 얘가 뭐 해야 돼? 접해야 되는 상황이고 판별식이 당연히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니까 정리하면 AB-1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AC가 되겠네. 마이너스 A제곱 B제곱이 됩니다. 얘가 얼마? 제로야. 또 이거 다 장려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합시다. 합차로 풉시다. 안에 것끼리 더해. AB에 2-1이야. 안에 것끼리 빼. 안에 것끼리 빼면 여기 마이너스 1 나오겠거든요. 오케이? 됐어요? 이해되죠? 따라서 이게 0이니까 AB가 얼마가 되더라? 2분의 1이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AB가 2분의 1이 됩니다. 다 됐죠? AB가 2분의 1입니다. 그럼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게 뭐냐? X좌표. 저 녀석의 X좌표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가볼게. 갑니다. 두 근의 합을 2로 나누면 중글이 나옵니다. 맞죠? 다시.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이야? 2차 방정식이야.
근데 중근을 가지잖아. 접하니까. 그럼 중근은 어떻게 찾을 건데? 중근은 합을 A분의 2의 AB 빼기 1을 누구로 나눠준다? 2로 나눠준다. 그럼 얘가 뭐가 나와요? 접점의 X좌표야. 접점의 X좌표가 되는데 2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2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이거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앞에 여기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A분의 1이야. 됐니? 됐나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1 맞나? 마이너스 2A분의 1이구나. 됐죠? 마이너스 2A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2A분의 위에 분자에다 올립시다. 헷갈리니까. 여기 여기까지 해야 돼? 근데 이거 왜 구했을까? 봐봐. 얘들아 잘 들어봐.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우리 이것만 찾으면 돼. A 값과 B 값만 찾으면 돼. 맞죠? 근데 등식이 한 개 나왔지. 등식 한 개가 더 필요해. 그게 뭐가 될까? 그게 얘야. 내가 왜 교점의 X좌표를 구했을까? Y좌표 구하려고. Y좌표 구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되잖아. 그럼 얼마가 돼? A분의 1이야. 쌤, A분의 1 양인데요. 아니죠. A는 애초에 음수잖아. 위로 볼록하니까. 그러니까 A분의 1이 나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야. 그래서 뭐를 알 수가 있다? 자, 순서대로 x1, x2, x3라고 한다라면 한 점의 좌표가 일단 나왔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다 됐나요? 이제 마무리 한번 지어봅시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누구랑 이번에는 똑같아. 연립하는 거야. A의 x-b의 전체의 제곱이야. 그 다음 누구야? 2분의 1x야. 얘를 연립하는 거야. 근데 딴 거 다 보는 게 아니라 뭐만 보느냐? 얘는 두 점에서 만나니까 한만 보면 돼. 한만 보면 돼. 그래서 이항시켜서 정리해주면 2a의 x-b의 전체의 제곱이 x가 되는 거고 2ax 제곱과 상수항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 합이라는 목표가 있으니까 한만 찾아내면 됩니다. 자, 이쪽에서 마이너스 2b 나오고 마이너스 4ab에 x가 있을 텐데 여기 x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오케이? 이 녀석 전체의 x가 됩니다. 뒤에 거는 필요 없습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그리고 a 값이 얼마가 된다 그랬어? 2분의 1이 된다 그랬어. 2분의 1이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 2분의 1이죠. 얘랑 계산해줬더니 전체적으로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3이 나오지.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그럼 뭐만 구하면 된다? 여기 들어있는 x1과 x2는 근이잖아. 근의 합을 구하면 돼. 근의 합이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느냐? 2a분의 3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근의 합이 이렇게 됩니다. 다시 연립해서 정리하시면 이건 뭐 어차피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그래서 2a분의 3. 됐죠? 2a분의 3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뭐만 곱해주면 y좌표를 구해주려면 2분의 1을 각각 곱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2분의 1을 x1, x2에다가 곱해주면 이게 y1 더하기 y2가 될 거란 말이지. 그러면 얘는 뭐야? 4a분의 3이 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해봅시다. 4a분의 3이랑 a분의 1이랑 두 개 더해지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7돼. 그럼 여기 4? a 값 나왔죠? 오케이? 다 됐나요? 4 곱해주면 돼. 4a분의 7이 마이너스 7이야. 됐니? a 값이 얼마가 돼? 마이너스 4분의 1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이때 당시에 가장 난이도 높은 문제가 되는데, 자, 포인트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포인트가 첫 번째는 뭐예요?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다라는 얘기야. 각의 이등분선. 그러니까 두 직선과 접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가지고 가야 돼. 원의 중심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가시고 나머지
계산들은 공통수학 1에서 우리가 배웠었던 접하는 부분들, 근과 계수의 관계,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연립해서 답을 내시면 되더라. 오케이? 됐지? 자, 저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와. 자, 뭐 22분이네. 테스트 치고 8문제 치고 가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됐지?